안녕하세요. 토크닥터팬 노소정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을 꼽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심장을 떠올릴 텐데요. 심장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동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토크닥터펫에서는 수의사 한진수 선생님과 함께 강아지의 심장병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아지 심장병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 심장병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강아지 심장병은 심장의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를 뜻하는 심장 기능 부전을 줄여서 심부전이라고 부릅니다. 심장 기능의 이상으로 혈압이 과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심박 출량이 적어 체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혈류 흐름의 이상으로 혈전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심장병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 또 특히 좀 흔한 질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심장병은 무척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간단히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심장의 근육에 문제가 있는 질환들과 심장의 공간을 나누는 판막에 문제가 있는 질환들, 심장 주변 혈관에 문제가 있는 질환들, 그리고 감염성 심장병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심장병의 약 7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심장병은 MMVD라고 부르는 점액성 승모판막 변성증입니다. 이는 심장의 좌심방과 좌심실을 나누는 승모판이라는 판막에 점액종이 생겨서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혈류 흐름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 심장이 생명과 직결되는 기관인 만큼 사람한테도 정말 치명적인 질환이지만 동물들한테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강아지들한테 얼마나 위험한 질환인가요? 심장병의 예후는 매우 다양합니다. 발견 시기, 품종, 나이, 체중, 생활환경, 치료 반응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됩니다. 만약 치료 반응이 좋지 않아 심장 기능이 계속 악화돼서 심장과 폐에 가해지는 부담이 들어 우렬성 심부전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1년 이내의 예후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네, 그러면 강아지가 어떤 증상을 보일 때 심장병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기침, 운동불내증, 호흡수 증가, 청색증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내원해 주시는 이유는 기침 증상입니다. 기력과 식욕이 저하되면서 물을 조금만 마셔도 목에 뭐가 걸린 것처럼 기침을 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진료를 받으러 오셨다가 심장병을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침 증상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증상들 보이면 병원에서는 또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될까요? 병원에서는 기본적인 문진 및 심폐청진, 간, 콩팥 등 다른 장기 기능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혈청화학 검사와 소변 검사, 그리고 폐와 심장의 크기 및 모양을 알아보는 흉부 방사선 검사, 심장의 전기적 활동 이상을 확인하는 심전도 검사, 심장의 움직임과 내부의 구조적 변화를 확인하는 심장 초음파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기저질환과 심장병의 종류, 단계 등을 평가합니다. 네, 물론 이 심장병 경중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어느 과정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심장병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만 대부분의 환자는 약물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을 강화하는 약물, 혈압을 조절하는 약물, 저류된 체액을 배출하는 이뇨제 등 증상과 원인에 따라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면서 증상을 관찰합니다. 또 폐수종이나 복수저류 같은 위험한 증상을 보일 시에는 입원하여 호흡과 혈압을 안정시키는 수액처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치료 진행하면 완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한번 진단을 받았다면 완전히 건강한 심장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완치가 아닌 관리의 개념으로 식이 및 생활습관 관리, 체중 관리 및 적절한 치료와 검진으로 심장병의 진행을 최대한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듣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강아지는 12살 된 시추인데요. 얼마 전 심장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라서 약물 치료를 시작했는데 심장 건강에 좋은 영양제나 보조제를 먹이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연인데요. 영양제나 보조제 효과가 있을까요? 심장병을 관리하는 환자들은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영양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모든 영양제들이 비슷하지만 영양제를 복용한다고 해서 질병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약의 보조 효과 정도를 기대하시면 좋습니다. 심장에 좋은 영양제는 오메가3, 비타민 E, 타우린 등의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좋고 장기적으로 볼 때 콩팥에 관련된 영양제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사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강아지는 10살 된 코커 스페니얼입니다. 그동안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냈는데 최근에 심장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걱정되어 심장병에 대해 알아보던 중 운동에 관한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심장병이 있는 강아지가 운동을 해도 괜찮은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을 주셨어요. 운동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심장병이 있는 강아지들은 흥분하게 되면 호흡수가 과하게 빨라져 청색증이나 실신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안정을 취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책을 하지 않으면 강아지가 받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는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격한 운동이 아니라 편안하게 걸어 다니는 산책을 짧게 자주 다니는 것이 심장병 환자들에겐 좋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 심장병에 대해 더 쉽고 재밌게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두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노령견일수록 발병률이 높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노령견일수록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장을 그만큼 오래 사용한 거니까 발병도 잘 되지 않을까? O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강아지 심장병은 사람과 비슷하게 대표적인 노령성 질환입니다. 물론 선천적인 심장병도 어릴 때 발병할 수 있지만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고 대부분의 심장병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병률이 상승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강아지 심장병은 유전되는 질환이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 정답은 무엇일까요? 유전 이거 모르겠는데 O로 찍어볼게요. O 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대부분의 내과적인 질환이 그렇듯이 강아지 심장병도 유전적 소인과 품종 소인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킹찰스 스파니엘이, 우리나라에서는 말티즈, 요크셔 테리어, 포메라니안, 푸들, 치와와, 닥스훈트 등 소형견 품종에서 흔히 심장병이 발생합니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강아지 심장병에 관한 여러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엔 어떤 게 있을까요? 강아지 심장병은 유전적인 소인과 노화에 따른 심장 기능 저하가 가장 주된 원인이므로 사실 의미 있는 예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품종과 나이 다음으로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체중이므로 반려견의 과체중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적절한 식이와 운동 그리고 주기적인 건강검진으로 반려견의 심장병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크닥터 펫, 오늘은 수의사 한진수 선생님과 함께 강아지 심장병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반려동물들을 위한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